네, 청취자 여러분의 좀 더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의학 지식과 정보를 드리는 생생클리닉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이나 생생매거진 오늘 홈페이지 게시판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세요. 저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내과 전문의인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김미경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네, 5월은 참 여러 가지 날도 많은데요. 조금 이르긴 하지만 5월 25일이 세계 갑상선의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당뇨병 환자 다음으로 제가 많이 보는 환자분들 또 많이 질문을 받는 게 갑상선 질환인 것 같아서 갑상선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갑상선이 어떤 기능하는 기관인지부터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네, 갑상선은 저희 대부분 뭐 목이 아프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이게 목 앞에 이 볼록한 부분 보면 아담해서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네. 갑상선 연골이거든요. 그 아래 부분에 위치해 있고 나비 모양을 연상을 하면 됩니다. 네. 두 개의 옆과 이렇게 협부 부분이 있는데 제가 대부분은 환자분들 위치 얘기하면 나비 넥타이 맨 거 생각을 하시면 그 위치가 대부분 갑상선 위치고요.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그 갑상선 호르몬을 이제 생산하고 분비를 해서 우리 몸의 전체적인 여러 가지 장기에서 대사를 도와주는 일을 하는 성장이나 발달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네.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네. 근데 제 주변에도 보면 주로 여성들이 질환을 많이 앓고 있더라고요.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는 저하증 이렇게 네. 있던데요. 네. 네. 뭐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경향이 있긴 한데 네. 남성분들도 꽤 많이 있긴 하고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오긴 하는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공장에서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을 갑상선 기능을 항진되어 있다고 항진증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못 만들어내는 수술을 했다거나 이러면 없어진 상태잖아요. 공장이 없어진 거랑 네. 똑같으니까 그런 없어진 상태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떤 거는 이제 과도하게 이제 네. 만들어내고 어떤 거는 부족하고 이런데 그 것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는 증상도 다를 것 같아요. 네. 그죠? 저 갑상선 호르몬이 이제 대부분 대사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시면 항진증이면 뭔가가 되게 빨라져 있는 걸 상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100m를 막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을 하면 막 땀도 나고 그다음에 막 숨도 차고 네. 맥박도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네. 막 계속해서 내가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대사가 빨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먹어도 체중이 별로 이렇게 찌지 않죠. 살이 찌지 않으니까 반대로 살 더 빠지기도 하니까 대부분 뭐 체중이 빠진다, 너무 덥다, 맥박이 많이 뛴다, 아니면 손이 떨린다. 어떤 경우에는 장도 빨리 움직이니까 뭐 설사라든지 묽은 변이 나는 그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 유난히 이제 추위를 많이 타는 그 환자들이 있던데 그런 경우는 저하증인가요? 네, 그죠. 반대로 이게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대사가 다 느려진 거죠. 그래서 추위도 많이 타고 뭐 기운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서는 굉장히 우울해지고 그래서 변비가 더 많이 생기고 또 생리도 불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제 치료는 그러면 약물 치료인가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긴 하긴 하는데 사실은 어떠한 원인인지에 따라서 다르긴 하고요. 가장 쉽게 먼저 하면은 부족한 거는 보충을 해주면 되니까요.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보충하는 약을 주면 되고, 근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나 일시적으로 갔을 때는 약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지켜보는 경우도 있고요. 네. 뭐 증상에 따라 그 증상에 대한 그 약만 쓰는 경우도 있고, 근데 보통 저희가 약을 쓴다고 아는 경우는 갑상선 그 자체에서 많이 만들어내는 공장에서 너무 열심히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못 만들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방사선 요드 치료를 한다든지 수술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수술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보통 갑상선 암 환자 네네, 많잖아요. 네. 그것이 아니더라도 수술을 하게 되나요? 네, 갑상선이 너무 큰 경우가 해도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대부분은 이제 수술은 이전에는 했었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흔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대부분은 항갑상선 제제라는 걸 사용을 해서 약물 치료를 하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방사선 요드 치료를 하는데 그런 것도 못할 경우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빨리 이거를 회복을 해야 되는 경우는 수술을 하는 게 더 빠르고, 그다음에 뭐 다른 약제도 못 사용하고
방사선 요드 치료도 못하고 하는 경우도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검사를 하다 보니까 결절해서 갑상선 암이 나왔으면 어차피 수술을 해야 되니까 같이 동반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설명 중에 이제 일시적인 경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일시적으로 그렇게 항진이 나타나는 뭐 원인은 뭘까요? 저 감기처럼 바이러스가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뭐 산후에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염증 반응 때문에 생기는 경우여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혈액 검사 같은 거나 아니면 영상 검사를 통해서 일시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암 발병률 가운데 1위가 바로 이 갑상선 암이라고 하는데 사실 네. 흔히들 착한 암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1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두려움은 없죠. 네, 그렇긴 하죠. 네, 대부분 좀 느리기도 하고 네. 많이 발병하는 건 사실이고요. 사실은 저희 검진 같은 것도 많이 하게 되면서 옛날보다는 좀 작은 결절들이 많이 이제 검사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검사를 하면 한 뭐 5, 60%까지는 결절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니고 한 5% 정도 이내로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악성 암이 발견이 되는 거고요. 건강검진에서 한 5, 60%가 발견이 된다고요? 초음파를 했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뭐 무록일 수도 있고, 네. 대부분은 양성이 더 많죠. 그래서 그렇게 발견된다고 보고는 되어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이들 오시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여성 암 환자들이 많다고 하던데 그 네. 원인도 있나요? 특별히 왜 여성 환자분들이 더 많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것은 없고요. 근데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성에서 유병률이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절에서 암이 의심이 된다면, 네. 그러니까 뭐 양성인지 악성인지, 네. 그 구분하는 뭐 세부적인 그런 그 검사 과정도 있죠. 네. 대부분 초음파를 했을 때 모양으로도 저희가 이제 점수를 매길 수가 있어서 악성의 가능성이 많을 것 같다 아니면은 뭐 양성의 가능성이 많을 것 같다 보고 정말 악성의 가능성이 많을 때에는 이제 아주 미세침 흡입 검사라고 해서 네. 쉽게 생각하면 주사기로 이렇게 바늘로 그 안에 세포 모양을 빼서 보는 거죠. 그래서 악성 세포가 있으면은 저희가 암의 가능성이 많으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가능성이 좀 적으니까 지켜보자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뭐 모든 질환이 그렇지만 뭐 예방이 제일 중요하겠죠. 어떻게 네. 하면 예방할 수 있나요? 네, 뭐 갑상선 암이나 이런 것나 아니면 갑상선 질환을 특별히 예방을 하거나 할 수는 없기는 하고요. 그래요? 뭐 미리 알면 검진이나 뭐 이렇게 해서 하건 아니면 가장 좋게는 기능 항진이나 저하가 있어 너무 피곤하거나 아니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갑자기 체중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너무 붓는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은 한번 갑상선 검사를 해보시면 일시적인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질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수치를 보는 것이 1번일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뭐 검진 같은 거를 통해서 최근에는 뭐 여기 목이 보일 정도로 큰 결절이 보이는 사람들은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전에 혹시라도 방사선 치료를 하셨는 분들은 아마 방사선 노출이 굉장히 심해진 경우에는 갑상선 암에 대한 위험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미리 검진을 계속 하시니까 그렇게 발견될 수도 있긴 하죠. 네. 자, 오늘 생생클리닉에서는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계명대 동산병원 김미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